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때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x를 뭐 요렇게 뭐 요런 형태로 가정을 한 다음에 네, 풀어 나간 다음에 요 d에 대한 값을 얻어가지고 일반해를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수학 시간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래가지고 일반해가 이런 식으로 얻어졌는데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냐 0이냐 아니면 0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 운동 양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 루트 안의 값이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을 통해서 알지만 그 exponential ix 뭐 요런 꼴의 방정식은 x가 커짐에 따라서 진동하는 형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게 요런 진동수로, 요런 각진동수로 아니면 요런 각속도로 진동을 하는 형태구나 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뭐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요런 꼴의 방정식을 얻어냈고, 이 부분은 허수아이라서 허수가 섞여가지고 진동하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수 부분을 뺐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감마 t의 지수를 가지는 상수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항은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없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없어지면서 진동하는 이런 형태로 요동치는 운동을 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루트 안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에는 어, 일반애가 이렇게 되는데 AB가 같아져 버리면은 아니 뭐야 AB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AB가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수렴하는 꼴에 네, 운동을 한다는 거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게 양수인 경우에도 위에서랑 비슷하게 결국엔 실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형태의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런 운동 방정식, 우변이 0을 가지는 우변이 0이 되는 운동 방정식을 이야기했었는데, 요거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외부의 힘 F라는 게 가해져가지고 얘네들을 흔들거나 아니면 흔들림을 방해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는 강제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Forced Oscillation이라고 부르고, 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주기적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형태로 흔들리는 힘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흔들리는 주기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요 코사인 오메가 t의 조합으로 어떤 외력이라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간단한 주기성을 가지는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결합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 쓰고, 그리고 또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dt 제곱 d 제곱 x 플러스 c dx dt dx 그리고 n분의 k x는 f, 요런 꼴을 다룰 건데, 만약에 해가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x1도 있지만 만족하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겁니다. d1 플러스 d2 플러스 저항상수 dt분의 d x1 플러스 x2 플러스 n분의 k x1 플러스 x2. 네. 만약에 다시 설명할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에 F1을 만족하는 아이가 X1이고 F2를 만족하는 아이가 X2라고 해보면 어, X2라고 해보면 얘네들이 섞인 힘 F1, F2 섞인 힘이 가해질 때는 단순하게 F1을 만족했던 X1이랑 F2를 만족했던 X2를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네, 바로 해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직관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방정식이 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선형이어가지고 네, 네. 얘가 뭐 제곱이 붙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선형이어가지고 가능한 이야기고 뭐 얘가 사인이나 삼각함수 안에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곱이 된다거나 하면은 선형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요렇게 두 개가 동시에 가해질 때 그 해를 더하기만 하는 요런 방식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될 건데 다행스럽게도 자연은 이렇게 선형문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안 되는 것들은 뭐 유체에서 유명한 걔 이름이 뭐더라? 유체방정식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하여간 아직도 난제라고 해가지고 풀리지 않는 방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형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접근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로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번에는 요 부분이 0인 경우를 다루어 봤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외력이 가해지면서, 진동하는 외력이 가해지면서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분방정식에서 X의 미분들이 섞여 있는 미분방정식에서 삼각함수를 굳이 그대로 쓰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랄까 한 번 미분하면 사인으로 바뀌고 두 번 미분하면 다시 코사인이 되긴 하지만 중간에 사인이 껴버려가지고 뭔가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외력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요. 사실 요 I 오메가 FT 요 친구는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F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F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FT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대신 이렇게 바꿔서 써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리적인 해가 허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복소수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야. 뭐 수학적인 기교로서 쓸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어, 실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쓰게 됨으로써 해가 역시 복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아마 실수부와 허수 부분이 합쳐진 이런 식의 복소수가 될 텐데 어, 외력을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으니까 외력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해지는 경우에는 코사인을 만족하는 XC와 사인을 만족하는 XS가 있을 때 얘네들을 외력이 더해진 형태를 만족하는 해는 당연히 해도 그냥 단순히 더해지는 형태라는 거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하면 해의 실수분은 요거의 해와 같아지고 허수분은 요거의 해와 같아질 거라는 거 네,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해를 구한 다음에 단순히 실수부에 대해서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인 해를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다시피 실수부랑 허수부는 서로 엮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선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제곱이었다거나 이랬으면은 섞였겠지만 선형 방정식에서는 실수부, 허수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거와 요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풀고 허수부를 버리면 됩니다. 네. 수학적인 꼼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했던 이야기,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고, 네. 사실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내가지고 풀어요. 왜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x1이 있고 요거 아래 거를 만족하는 x2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음, mx 닷 2 플러스 cx 닷 2 플러스 kx2 f 뭐 요거잖아요. 요거를 만족하는데 어차피 위에 거는 우변이 0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만족을 해요. m x2 플러스 x1 닷 2 닷 플러스 c x2 닷 플러스 x1 닷 플러스 m이었구나. m을 여기다 썼구나. 미안. 그리고 k x2 플러스 x1 요것도 똑같은 똑같은 외력이 가해졌을 때 만족하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방 정식을 접하게 되면은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요런 형태의 해는 요거를 단순하게 만족하는 x2도 있지만 요거를 만족하는 x1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 주어야 완벽한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요 위에 거는 우리가 이미 다뤄봤던 것들입니다. 뭐였냐면 진폭이 있고 얘가 요 형태로 감소하면서 진동하는 형태의 해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뤘었어요. 물론 이게 그 저항력이 충분히 작을 때 진동하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윗부분은 버립니다. 왜 버리냐면 얘네들은 기본해라고 하기도 하고 과도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버리냐면 여기 아래 써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작점이 x가 빵이에요. 요 위에서 말하는 우변에 힘이 안 가해졌을 때의 흔들림은 시작점이 빵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변이가 있을 때 이렇게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점차 감소하는 형태였는데 일반적으로 시작점이 빵이기 때문에 어, 여기를 만족하는 x1이 빵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x에 대한 일반해를 구해봤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에는 사라지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라져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과도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건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진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주기 운동을 하는 걸 살펴볼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과도항은 취급하지 않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도록 하지만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 상태,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네, 여기서 여기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과도항을 버린 이 친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학에서는 특수해라고 부르고요. 물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여기에 뭐 정상해 왜냐하면 정상 상태를 만족하는 해기 때문에 정상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특수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식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 가지 변수의 미분이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아무리 복잡하게 생긴 함수여도 결과적으로 뭐 여거의 조합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 테일러 곱수의 통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어제와 동일하게 엑스포넨셜 형태를 가진 이 친구를 임시해로 다뤄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살펴보면 앞에 붙은 A는 왜 붙었는지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냥 X0에 해당하는 혹은 Xmax에 해당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최대 진폭을 알려주는 정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허수를 지수로 포함한 엑스포넨셜 요거는 진동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근데 특이사항은 이
오메가 F는 외부에서 가해준 힘의 진동수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뭐 그네를 흔드는 거든 뭘 흔드는 거든,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힘의 진동수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요게 아닐 수 있거든? 근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외부의 흔들림에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역을 넣어줬어요. 이거 왜 넣어줬냐면, 여기서는 파이가 없는데 여기는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외부의 흔들림의 그 순서와 뭐라고 해야 되냐, 외부의 흔들림의 위상과 이 흔들림 당하는 물체의 위상이 항상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그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요 상수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수가 두 개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두 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요게 섞여 있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두 번 미분한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요 친구를 이용해서 얻은 해는 당연히 두 개의 상수를 포함하는 게 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일반해로 넣어가지고 접근을 해봅시다. 네, 식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요 친구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x에 대한 두 번 미분을 수용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mx 다 2-였는데 2닷을 하니까 오메가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i도 여기 t가 빠졌구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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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i도 오메가 f랑 같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음수 요걸 갖게 되고요. 요건 한 번 미분이니까 오메가 f와 i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상수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가정했던 해를 그냥 써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이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엑스포넨셜 i 오메가 ft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요거를 나눈 다음에 요거를 곱해서 정리해요. 왜냐면 좌변에서는 이 마이너스 파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변에만 없으니까 그냥 우변에만 하나 띡 나오게 하는 게 보기에 좋겠죠. 그래가지고 정리하면 요런 형태의 식을 갖게 됩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어, 허수부와 실수부를 나누어 보면은 음, 요런 요런 형태의 두 식이 얻어지는데 두 개의 상수가 포함되어 있죠. A랑 파이 이렇게 두 개의 상수가 포함되어 있고 두 개의 방정식을 얻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을 연립해가지고 뭐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초기 상황에 맞춰서 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가 0일 때 x도 0이었다. 뭐 물론 그 t의 기준은 이미 정상 상태인 운동일 때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뭐 t가 0일 때 x가 0이었다. 그러면은 뭐 세타가 0이 되게끔 넣어주면 되고, 뭐 아니면은 뭐 t가 1일 때 최대점인데 요게 요 값이다. 뭐 요 값을 얻어내면은 그냥 a에 대한 거 대입을 해서 넣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주어진 초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요 상수를 얻어내가지고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핵심적인 전략은 x를 a 엑스포넨셜 i 오메가 f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놓고 가정을 한 다음에 x와 파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실수값만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요 수학적 관계는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어도 수학적 관계는 꽤 쓸만한 일이 있어요. 어떤 과정에서 쓸 수 있냐면, 요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연립하면은 그 탄젠트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죠.
탄젠트에 대한 거. 그래서 넣어 봅니다. 여기다가 단순하게 이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누면 네, 이렇게 되고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누면 요거 나누기 요거가 되겠지. 어차피 A 날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익숙한 거는 K 아래에 M이 붙어 있는 거니까 양변에 이런 식으로 M을 나눠줘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또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어제 감세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걸 떠올리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최종적으로 요런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에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감세상수와 그리고 처음에 고유 진동수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 진동수가 얼마인지 요거를 알면 요거를 알면 위상차가 얼마나 되는지 탄젠트를 계산을 할 수 있고 아크 탄젠트를 통해서 파이 값을 꺼내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어 보면 알겠지만 그 외부의 고유 진동 아니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제 각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는 90도 위상 차이가 나게끔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고유 진동수를 기점으로 갑자기 뒤집어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파이가 0에 가까워지는 네. 그래서 외부의 운동에 가까워지는 뭐 그런 네, 그런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일단 기본적으로 진동자는 외부 구동력이랑 같은 진동수로 진동을 해요. 네. 물론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상태가 있고 여기다가 외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감쇄 진동이랑 강제 진동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네들의 진동수가 다를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정상 상태가 되면 네, 진동자는 기본적으로 외부 구동력과 같은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다 써놨는데 처음에는 그 감쇄 진동과 강제 진동이 결합된 형태로 진동하다가 얘가 사라지고 네,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 또 써놨고요. 그리고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위상차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위상차는 굳이 측정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처음에 주어진 조건만을 이용해 가지고 알 수 있고요. 요 진폭은 뭐 측정을 하든가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지든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되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형태의 식을 우후죽순 만나기 때문에 어, 식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수철 진자에서 써오던 네, 루트 n분의 k 요게 고유 각진동수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써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오메가 제로 제곱 빼기 감마 제곱을 루트 씌운 거. 요거는 감쇄 고유 각진동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있을 때, 저항이 있을 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흔들리겠지만, 저항이 있을 때는, 살짝, 뭐랄까, 진동수가 살짝 느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느려지겠죠? 그래가지고 살짝 달라지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감쇄 고유 각진동수고, 그리고 EM분의 C는 여러 가지 식에서 계속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씁니다. 이걸 다 쓰면 너무 식이 복잡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감쇄인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오메가 F. 이거는 내부의 조건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조건, 강제 각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강제 각진동수와 고유 각진동수와 감쇄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요거에다가 아크 탄젠트를 씌워 가지고 위상차 파이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요 오메가 F에 따라서
이 오메가 F가 충분히 커지면 이 위상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F가 커지면 이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되고, 아니면 플러스가 되든, 이 강제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자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탄젠트 그래프를 봤었는데, 여기서 탄젠트 그래프를 봤었죠. 네, 아크 탄젠트를 해가지고 파이를 구한 걸 보면은, 각진동수, 그러니까 강제 각진동수의 그 주기가 낮으면, 그 진동수가 낮으면 처음에는 이 위상차가 거의 없어요.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네를 어느 정도 그네를 힘을 가해가지고 미는데 요걸 왔다 갔다 하는 진동수가 워낙 낮아.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강제각 진동수의 뭐야 강제 힘에 따라서 이 진자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겠죠. 느리게 외력이 가해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위상차가 없어요. 진동수가 강제 각진동수가 작을 때 그러다가 점점 위상차가 생기다가 여기 이 부분 고유 각진동수가 되게 되면 위상차가 2분의 1 파이가 돼요.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면 뭐 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점에 왔을 때 최대점에 왔을 때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힘이 최대가 됐다가 최소점에서 힘이 최대가 됐다가 여기서는 또 힘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지점부터 다시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 명확하게 떠올리지 못할 수 있는데 그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최고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저 지점에서 최대의 힘을 가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반대의 최고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식의 힘 그래프가 가해진다. 네. 고유진동수일 때. 외부의 힘이 고유진동수일 때.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위상차가 180도 달라지게 되더라. 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조건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일반해를 가정해가지고 푼 다음에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하나는 실수, 여기가 위가 실수였고 아래가 허수였죠. 네. 근데 요런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변수 파이를 또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조합하면은 요런 식을 얻게 됩니다. 파이가 없고 변수가 하나인 A 하나인 그리고 F는 어차피 주어진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주어지니까 요 식을 얻게 되는데 요 식을 얻게 되면 힘을 알면 자연스럽게 최대 진폭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이걸로 나눠서 정리를 해줍니다. 왜 양변을 이걸로 나누냐면 이걸로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정리해주기 위해서 양변을 m제곱으로 나누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진폭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알면 최대 진폭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네, 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위상차 그리고 진폭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또 다른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 얻은 식 요거는 여기서는 마치 각종 벡터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요거는 뭐 X축, 요거는 Y축 해가지고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위상자로 표현을 하면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M분의 F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냅두고 나머지 요게 있었고 요만큼 빼주고 왜냐면 여기 X에 해당하는 친구가 오메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F가 되니까 요만큼 빼주는 X 값 어떤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요거는 Y축에 해당하는 값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런 관계에 갖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네 생각에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상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상황은 이 n분의 f는 일정한 상수잖아요. 근데 a는 변할 수 있는 친구죠. 어, 그리고 이 파이도 변할 수 있는 친구죠. 상식적으로 이런 관계에서 파이가 90도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음, 파이가 90도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요 친구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이거의 의미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다. 아무튼, 네. 이렇게 파이와 A와 힘이 이런 벡터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에너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죠. 운동 분석이 끝나면 무조건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식은 요 식인데 어, 근데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때 힘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투입하는 일률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속도를 곱해줘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여기 x 닷, 원 닷, x 닷 닷,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만져가지고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어, 요 DT분의 D 이 친구들은 한 친구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좌변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좌변을 쓸 수 있겠고 이 속도에다가 외부의 힘을 곱한 거는 당연히 공급되는 인류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정상 상태에서는 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반복되는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상태는 변하지가 않고 공급되는 인율은 그냥 단순하게 c 그리고 속도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감쇄 진동에서 보았는데 그 dt분의 de 시간당 감소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요거라는 거를 우리가 어제 보았거든요. 어, 아직은 익숙지가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요. 그래서 감쇄해서 잃어버린 에너지만큼 외부에서 일률로 공급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런 형태라면 평균적으로 내가 이건 또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루트 2가 돼야겠지? 루트 2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2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런 정도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수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다루면 되는데 외워야 하는 식이 너무 많아.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것도 관계를 알아야지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뭐 감마라든가 EM분의 C라든가 뭐 오메가 D는 뭐 오메가 제로에다가 감마 제곱 요거 한 거라든가 뭐 외워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외워서 기억을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단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파악해 두시고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다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
필요한 공식을 끄집어내서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시간 조금 이르게 끝나긴 했지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혹시나 들을 만한 질문이 있을까 기다리면서 40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쭈루루루루 그냥 살펴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식을 꺼집어내는 과정을 겪어봐야지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미방이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방이 이게 다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고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이런 미방을 계속 다뤄왔는데 뭐 이런 조금 더 어려워지는 미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못 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거의 미분방정식의 끝판왕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어려운 방정식들은 컴퓨터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뭐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프로그램을 다뤄보면서 해결 방안을 얻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40분이 됐는데 딱히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혹시나 또 떠올리거나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나가도 좋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이 방과후가 끝날 때 선생님이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뿌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